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평안의 구국충정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허평안 장모님께서는 우리공화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정치방담을 저희 홍영락TV에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허 장모님께서는 객관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 사실 자체가 객관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그 우리 공화당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공화당의 선거 정책 그 중에서 선거 캠페인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공화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하시는데 조은진 대표님 하실 거고 장군님 하시고 또 한 분 서청원 서청원. 의원님이 예, 이제 우리 영입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거든요. 예. 그분하고 예. 같이 이제 뭐 다 그 경험과 경력으로는 장군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네요. 그럼요. 예. 그 서청원 의원은 8선 의원이잖아요. 예. 조은진 또 3선 의원이고. 예. 아. 이미지하고는 별개로 정치 이미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 하고 나이 많으면 이거 마치 태물 취급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정말 그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상원 의원이 90세가 넘는 맞습니다. 분들하고 9선, 10선 엄청 존경받는 거예요. 예. 그 노인의 다양한 경륜과 그 완숙한 그 경제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나라에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이런 거하고 별개로는 정책 그다음에 국민들을 많이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제 그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캠페인을 정말 적절하게 지금 내놓고 계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미지하고 별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니까 생활 경제 살려 죽어가는 국민 살린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죠. 예.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예. 최저임금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올려주겠다. 예.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예. 예. 이게 경제 정치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멍이 들은 거예요. 멍이 들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덮쳐가지고 예.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 가뜩이나 그 정책으로 인해서 한 2년 막 반 하다 보니까 예. 기업이고 소규모 영세 상인이고 다 죽겠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재인 씨 그 일파들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사람도 굉제 잘 돼간다 그러고 예. 조금만 참으면 효과 나타난다. 금년 초에 연도교수 할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딱 이 코로나가 중국발 우한 폐렴입니다. 그렇죠. 예. 이 코로나 하니까 코리아 폐렴이란다며 전 세계에서 저는 공식적인 얘기 쓰느라고 죄송합니다. 우한 중국 폐렴 우한 폐렴, 코로나 19 이거를 못 막다 보니까 예.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스스로 이게 이제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생활 활동, 경제 활동이고 생활 활동 딱 멈춰 버렸어요. 진짜 올수도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는 돈을 풀지만 선거 끝나면은 돈 푼 게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그건 나중 문제고 예. 당장 현재 나 다닐 수도 없고 예. 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오면서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줄 서서 지금 일주일에 그것도 2개. 뭐 그런 거 어제 나와서 뭐 이제 4개를 뭐 준다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소득 3반물 국가에서 수출 5천억 불 하는 나라입니다. 예.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자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없지. 대구 17세 소년 죽은 애는 마스크 살려 줄 수 있다 썰어서 죽었어요. 예. 그래 놓고 이거를 뭐 솔직하게 어떻게 죽은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 하면은 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우한 폐렴으로 죽었는지 아니 뭐 다른 걸로 죽었는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예. 아이 거기서 진단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 해놓고는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원도 공용한데 가지고 전 대학병원에다 보내더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결론은 폐렴 아니다. 다른 걸로 죽었다. 우한 폐렴 아니다. 이래버린다. 어쨌든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됩니다. 식당도 안 돼요. KTX 서울에서 우리 그 공화당 시도위원장들이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한 칸에 자기 혼자 탈 데가 많대요. 텅텅 비었어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번에 뉴스 그 뜨는 데 보니까 어느 지방에 버스 기사인데 한 달에 하루 운행한답니다. 한 달에 하루. 손이 없이 배차 느리고 하니까 그래가 내가 이 처자식 어떻게 먹이를 살려 통곡을 하더라니까. 어? 거기뿐만 아니라 전부 장사도 안 되고 뭐 가게 이 중소상인들이 전부 문 닫게 생겼고 문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죽을 맛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뭐 엊그제 저 출정식 오늘 했어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그 본관 앞에서 출범식 4.15 총선 출범식 그 했어요. 출범식 하시고 그 연설도 하셨는데 우리 방송은 내일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군님이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고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어렵고 또 개인 생활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감원 사태 이게 또 태풍으로 불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생활 경제인데 오늘 주로 이게 우리 공화당에서 앞으로 이제 선거 대책으로 내놓은 그 아까 생활 경제 살린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유류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겁니다. 그거 좀 시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류세가 연간 한 20조 정도인데요. 20조. 예. 그리고 실제 우리 기름값의 절반이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유류세를 폐지하면은 기름값이 지금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나 중소상인들 또 뭐 트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장사하는 분들 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25%인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또 일반 가게들 또 차가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되는데 그럼 유류세 폐지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일이 당장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쭉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20조 정도의 유류세를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이 돌려주면은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소비가 촉진이 돼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국민 서민 생활은 생활대로 도움이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부가가치로서 소비가 늘어나서 정말 그 경제 활성화되는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거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원전 있잖아요. 원전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원전 폐기하면서 그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심지어 뭐 가스 발전소 만들고 좀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하고 대체 에너지를 한다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 하다 보면은 첫째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어요. 지금 원전 폐기하고 뭐 태양광하고 뭐 대체 에너지 하면은 전기 요금이 지금 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 비판했다가 그 저 한민호 종로구 지금 우리 공화당 그 입후보 한 사람이 그거 비판하다가 1호로 잘렸어요. 문체부 국장인데. 그래 이 양반이 진짜 화가 나서 우리 공화당을 찾아와서 입당하고 이번에 한교안이 이낙연이 때려잡으러 간다고 갔다고요. 어쨌든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선전이 그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래서 원전 폐기 정책을 우리는 그건 폐기시키겠다. 그 하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면서 그냥 그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전 폐기도 좋은데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특히나 이럴 때 그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좋은데 그렇지만 태양광 정도 이런 것도 대체 에너지도 병행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태양광은 심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런 이유 대체 에너지를 다른 걸 찾아야지. 예, 뭐 어쨌든 근데 태양광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아니 저는 요 지엽적인 걸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환경 공해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으면 거기 20년 막 이상 간다고 막 선전해요. 예. 거의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이걸 중국 제품 수입해 하는데 그게 전부 발암 물질이래요. 이게 비가 맞고 막 태양 열에 의해서 이게 녹아내리고 비 맞고 흘러내리고 분진 이런 게 나오면요. 그 땅들은 앞으로 못 쓰는 땅이 되는 걸 전문가들은 우려를 합니다. 예. 거기다가 정작 우리가 친환경적인 태양광 산업이 토종 산업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싼 걸 중국 걸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 토양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우리 국내 토종 기업들이 또 덩달아 죽어버리고 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태양광 설비할 때 투자자들을 유인할 때 뭐 한 5년만 일을 하면은 뭐 빚 다 갚고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도 안 맞고 지금 하는 분들 후회를 하는 거야. 예. 예. 그리고 그 5년 지나면은 고장이 나서 또 교체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싼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그 이제 국민이 보면은 요즘 태양광 그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 경상도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원도 지방이 산악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런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오래 묵고 있는 산이 있어도 어떤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뜻을 말씀드렸어요. 산요 지금 황폐화 다 돼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진 도는 거. 그거 뭐 그 산림 녹화 해놓은 걸요 다 깎아버리고 거기 그 예를 들어서 뭐 산골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거기서 수입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 땅이 있어도 투자도 못해요. 이게 서민 생활에는 경제는 기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정권 차원에서 실세들이 해먹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 제2의 투기 산업이 되는데 문제는 그리 한다고 해서 전기료가 내려가고 정말 친환경 클린 에너지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료가 올라가고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값싸고 청정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것도 폐기시켜 버리고 건설하게 돼 있는 더욱이나 폐기시키고 이게 전 세계 수출하면 200조 시장인데 이 원자력 발전소 단순하게 전기로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200조 시장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하고 정설할 때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기계 가공하고 정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같이 먹고 살았어요. 거기에 부품이 뭐 수만 가지랍니다. 이게 우리 국내 부가가치 산업을 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 많았어요. 이걸 폐기시키니까 다 문 닫는 겁니다. 이게 서민 경제 치명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자리도 없어져 버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을 폐기시켜 가지고 원자력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높임으로써 부가 산업도 확산이 되고 해서 일반 서민들도 일자리를 얻어서 가서 먹고 살고 중소기업들도 수익을 얻어서 살고 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게 원자력 폐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 그 또 뭐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여튼 기업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기업이 활성화돼야 법인세도 낮춰야 되고 법인세 낮추는 문제도 우리가 공약을 냈어요. 지금 우리 법인세가 내가 쭉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보다 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하고 경쟁력 국가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낮춰줬잖아요. 예, 예. 우리는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예, 예. 그래 이 기업 죽이기 아니냐 하고 뭐 기업들은 말 못하죠. 정부에 잘못 보이면 대출을 끊기고 뭐 이거 하니까 불만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법인세 낮춰줘야 됩니다. 네. 아니 기업이 활성화돼야 거기서 기업 윤이 나오고 그래 일자리도 많이 주고 재투자도 되고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해온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었다고요. 예,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데 기업에서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81만 개 늘리겠다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면요. 그게 나중에 국민 세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 자리 늘어나면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된다고. 뭐 할 일? 국민들 얼깨고 감시하고 쪼는 일만 한단 말이야. 규제. 예. 이게 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규제를 우리는 가감하게 해제하겠다는 것도 폐기하겠다는 것도 우리 정책을 내는 거예요.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를 전부 거꾸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서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을 하고 예.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예. 그 일자리를 기업 주도행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정부 주도행을 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줘서 이래서 잘 살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 예. 시장 경제 활성화시킨다. 예. 자 거기까지 이제 뭐 더 세부적인 걸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생활 경제 살려서 선거 캠페인이 죽어가는 국민 시민 살린다. 아, 이게 그게 이제 당연 딱 그게 장사 잘 되내야 되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체들, 예. 그다음 식당,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가 돼 있는 네. 이거를 잘 활성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각자 개인이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 이런 나라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해서 유류세도 낮춰주고 예. 그다음에 그 원전도 다시 활성화시켜 전기료도 싸게 해주고 예. 예. 법인세도 낮춰서 기업 환경 만들어주고 그래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유 뭐 좋은 그다음에 또 시의적절한 그런 어떤 그 선거 캠페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을 보면 코로나 이거를 모범 방역으로 이겼다. 뭐 이래 가지고 하나의 그 선거 캠페인을 해서 이 선거만 이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 좀 그 요거 이제 장모님이 요걸 좀 정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미래통합당 선거 전략은 그게 국가 경제, 거시 경제를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고 우리 그 우리가 아니라 그 미래통합당 자기네 미래통합당이 제가 여기서 우리라 그러고 자기네 그러고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지금 나는 같이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같은 야당이지만 하여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그 선거 통합위원장인가요? 그분을 또 지금 선거 뭐 한 보름 앞두고 지금 다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그분을 이때 영입한 게 그냥 쇼하던 이미지로 하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우선에 난 김종인 씨라는 사람을 내가 예편하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봤어요. 예. 참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예. 지난번에 그 문재인 그 선거 캠프에 가가지고 예. 다 주고 가던 더불당 예. 그 뭐 앞에서 노인네가 나서 뭐 나서 춤추고 뭐 애들하고 이러더니 예. 그게 어쨌든 반전이 됐는지 예. 압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더니 그것도 팽당 나왔어요.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고 뭐 이렇게 문재인하고 싸울 때 박근혜 뭐 또 해서 그거 해도 경제민주화인가 뭔가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해서 뭐 박근혜 도왔다고 그 뒤에 또 문재인 도왔어요. 예. 그러더니 오늘 또 한교안이 나온대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 처신도 문제가 있고 예.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하겠다는 그 미래통합당 예. 그 사람은 뭔 정책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뭔데 시간적으로는 뭐 큰 부각될 게 없어요. 그런 걸 떠나서 예. 그런 사람을 영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오라고 간다는 사람도 주책이 없지만 어? 그런 사람을 왜 영입을 합니까? 그 사람의 뚜렷한 경제 정책 목표 방향이나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경제민주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경제민주화가 뭔지 국민들이 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 예. 뭐 경제민주화? 뭐 다 나눠주는 건가? 뭐 기업들을 뭐 또 공평하게 해서 하는 건가? 그게 그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어디까지나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물론 뭐 가욕을 부리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또는 공정거래 질서 이런 법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 제동 장치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 하면 되는데 국민 눈속임 하는 거죠. 나는 그리 봅니다. 경제민 또 그 사람이 했다고 그게 뭐 당선이 되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은. 그런데 지금 급한가 봐. 한교안이가. 예. 한교안 대표가 급한가 봐. 그러니까 아이고 야 김종인 모시다가 하면은 뭐 대통령 제조기 뭐 이래 샀더라고 또.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의 뚜렷한 경제 정책 없습니다. 유승민이나 이런 친구들 뭐 뒤에 있지만은 뭐 중도라고 한다대요. 중도. 예. 결국 집권을 위한 국민 눈속임이다. 나는 그래 봅니다. 예. 예. 특별한 경제 정책이 없다. 뭐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오히려 우리 뚫어댄다는 거. 공화당에서 실제적인 그 생활 경제 정책. 우리는 구체적으로 원전 폐기 정책에도 폐기시키겠다. 예. 유류세라도 폐기시키겠다. 예. 어? 예. 소득세라도 낮춰주겠다. 예. 그다음에 그 법인세도 낮추겠다. 예.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예. 또 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 경제 정책하고 또 관계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무본 방역이라고 이 트럼프 한때까지 뭐그 그 모범 방역뿐만 아니고 예. 아침에 내가 오다 보니까 프랭카드 걸리 기가 막힌 게 예. 이번에 그 코로나 이걸 극복 추경 11.5조를 예. 관철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가 자랑으로 걸어놨더라고요. 예. 지금 이 정권에서 1월 20일 날 한 명 발생한 그 코로나를 예. 한 명 발생했지만 이미 중국에는 우한 지역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거든요. 예. 외교 라인이나 정부에서는 다 알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만 잘 몰랐을 뿐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나오는 거에서 초기에는 그 심각성을 처음에 몰랐다고요. 예. 그러나 정부에서 몰랐다면 저는 무능한 정권인데 초기에 딱 차단시키시면은 지금 대만, 몽골, 심지어 베트남까지 인주 국가들이 없어요. 그거는 초기에 바로 차단시키거든. 대만은 정말 이제 아직까지 비명 사망이랍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웃하고나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없다 해가지고 1월 20일 날 한 명이 지금 2달 이제 좀 됐는데 10,000명이 다 돼갑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 2달 만에 10,000명이 된 겁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방역 성공한 겁니까? 이제 진단 키트종 개발해가지고 그것도 뭐 이 정권에서 개발했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의료 시절이 우파 정권에서 지금 의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의료 체계. 의료보험 체계도 이승만 대통령 정권부터 의료보험 도입을 했어요. 자료가 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와서 그걸 확산시켰고 과거에 소위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의료보험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거예요. 와가지고 뭐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이걸 그냥 공짜로만 해주는 걸 점차 늘려서 공짜로 해서 재정 적자만 갈 수 있도록 파산다는 그런 정책을 했지. 이 기반은 미안하지만은 우파 정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진단 키트를 좀 뭐 외국에 뭐 선심 쓰듯이 준 처음에는 미국 FDA에서 그거 보고 승인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급하니까 달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진단 키트가 지금 완벽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걸로 해서 음성이라고 판명된 사람이 양성으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좀 달라 그래서 뭐 주고 자랑할 만한 거죠. 그거는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예.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오바마가 그거 하려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평등 같지만은 전부 진짜 평등이에요. 왜? 어떤 특정 세력이나 계층을 위해서 특혜를 안 줍니다. 원칙대로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좀 고급 병원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은 고급 쇠고기도 여러 등급이 있대요. 미국이야말로 평등 속에 불평등한 나라 미국입니다. 그걸 평등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능력 없는 놈도 그러면 밤잠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머리 좋게 회수 많이 쌓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자. 이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의료 수준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고급 의료 혜택을 보려면요. 특히 입원 치료하는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우리 한국어를 지금 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반이 이미 잘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 잘 돼 있는 기반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런 재택을 좀 차단 좀 시키고 이런 걸 했다면 우리는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는 다 덮어버리고 뭐 외국에서 외신 하나 노는 거 외신도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했습니다. 돈 줘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보도하기 위해서 그걸 외신을 받아서 뿌리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외신에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높이 해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개명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정책 실패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생활을 활동을 안 하고 전부 집안에 옴츠리고 앉아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놔놓고 코로나 뭐 극복한 모범 국가라고 이래 선전을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거 빨리 하루빨리 이걸 타결을 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라든지 생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개인별로 전부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김경수 이런 친구 처음에 100만 원 주자 그러더니 이재명이도 주자 그러고 말이죠. 또 뭐 그러더니 경기도는 10만 원씩 준대요 벌써. 그 전에 뭐 전라도 어느 군에는 뭐 먼저 줬고 이 지방자치하면서 말이죠. 돈을 때려주고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막 추경을 만들어서 또 채권 찍어내 가지고 이 돈을 막 그냥 퍼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추경 채권 찍어서 추경하는 거는요 우리 자식들한테 후대에 다 비들어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당에서 그걸 자랑이라고 내걸고 떠들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국민들은 뭐 다 아시겠죠. 알지도 못해요. 그런 줄 알고 또 그거 보고 뭐 문재인 지지율이 뭐 최근에 들어 가장 높 55% 올라갔다 그러고 말이죠. 나 이거 참 진짜 그런 건지 기가 막힌다 말입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무슨 지지율이 55% 올라갑니까? 내가 만나보면 주변에 전부가 다 하루빨리 문재인 그 끌어내려야 이 나라 살겠다고 막 그런 내용들 온통 돌아다니잖아요. 잘 아셔야 될 게 원래 그 우리 그 예산이 510몇 조 512조죠. 12조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 또 20조 또 추경했고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재정소득의 37조를 오버해서 지금 편성된 거예요. 당연하죠. 채권을 찍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37조가 오버돼가지고 우리가 돈 들어올 돈에 37조가 없는데도 채권을 찍어서 한 거예요. 512조를 편성을 했는데 또 추경을 지금 코로나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을 계속해가지고 국민들 주지만 자 뭐 일단은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급한 곳은 줘야죠. 예. 그거 주는데 온 국민들 개인한테 돈을 나눠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장사하다가 영세 상인들, 예. 그 다음에 진짜 그 죽어가는 중소기업들 예. 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금 지원을.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이걸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지원을 해야지. 이거 뭡니까? 인기하는 거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자. 10만 원씩 준다. 저는
그걸 잘한다고 지지하고 하는 것 저- 만약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면요 예.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보면은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세대에서 참 한창 활동할 때 겪어봤던 건데 IMF 때 그 직장에서 다 잘려나오고 자살하고 이게 다시 또 지금 더 심해져요. 예,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런 전조가 있어가지고 집단 자살해요. 예. 지금은 가족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지금. 예. 그건 일체 보도 안 하기로 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그냥 개인 자살 뭐 이렇게 했는데 예. 문재인 정권 돌아와서는 일가족 집단 자살 사건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지금. 언론이 통제를 당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아니 우리 저 지난 코로나 때 누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근데 할머니가 하지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정말 가슴 아픈 사연 이런 것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못해요. 참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하더라도 그게 잘잘못에 대해서는 좀 언론이 보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언론이 한통속인데 뭐 예 그래서 참 이게 언론도 뭐 어디 통폐합도 뭐 정편도 중지 그 뭐 취소 예. 허가 취소했다며요. 허가 취소한 거를 유보한다고 그랬다며. 취소한 걸 유보한다고. 뭐 그런 정도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 정도인데 어느 언론이 감히 거기 쓰겠어요. 예. 또 한 통속으로 이미 같이 탄핵을 다 시킨 주범들인데 예. 누가 올바른 정론을 펼치고 바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락 유튜버 같은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언론의 전사다. 근데 그것도 유튜브들은 너무너무 지금 그 전에 일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탄압당해가지고 지금 많이 탄압 당한다. 블랙리스트 있어갖고 장군님하고 이게 하는 것도 다른 데서 못 보게 해요. 그래요? 그냥 못 보게 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 지난번에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잠깐 이게 그 노란 딱지 안 붙이고 5분 전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이상해. 나는 전에 유튜브 한번 하면은 보통 몇만에 예. 막 몇십만에 이래 왔는데 예. 홍영락 TV 하면 뭐 몇백 회, 예. 기껏해 몇천에. 아이, 그 지난번에 한 게 16,000에 최고로 높았어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가 열악한 거는 뭐 좀 이해해 주시고 어.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이 유튜브가 저희가 탄압당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1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홍영락 유튜브는 굉장히 건전하게 하는데. 건전하게 하는데 이 헌평하게 출연식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아는 그 어제 누구죠? 민 누구죠? 어제 한 게 박 PD 민 누구예요? 민영태 교수님. 민영태 교수님 출연해가지고 노년의 뭐 건강한 얘기 이런 얘기하고 취임생활 얘기했는데 그것도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 딱 붙어버려요. 그거는 그야말로 일상생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전혀 그거까지도 못하게 하면 홍영락 유튜브에 많이 찍혔구만 이 정권에. 예,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장군님 오늘 그 내일 방송 나가지만 오늘 이제 그 출범식 했는데 그 우리 공화당이 선거에 몇 퍼센트 전략이 몇 퍼센트 그 표를 획득하고 또 의석수는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목표를 15% 이상 예. 획득해서 원내 교섭 때 20석 이상 확보하자. 이게 지금 우리 목표를 내걸었고 예, 예. 이를 위해서 지금 지역 후보는 41명, 예. 그다음에 비례 후보는 16명 예.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전체 47명이 지금 출사를 했는데 예. 출사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예. 목표를 그리 제시했고 했습니다. 예. 장군님은 뭐 거기 아무데도 관여 안 하면서도 선대위원장으로서 뒤에서 헌신하고 살신성인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 안 받으시죠? 그렇죠. 나는 출마를 안 하죠. 아무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뭐 분명하게 오래 전부터 선언을 했어요. 예. 내가 이 광장에 나와서 타게 들고 국민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 이 촛불 따라가면은 쟤들이 탄핵되고 박근혜 탄핵되고 박근혜 때는 탄핵되면 촛불이 집권하고 쟤들이 집권하면 내가 딱 그랬습니다. 경제부터 망한다 했어요. 이 나라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무너지고 네. 저가 통일 길로 간다. 전부 태극기들 일어나라. 그래서 이 탄핵을 막고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 태극기 세력으로 이 나라 집권을 했어.
이 나라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로 가자. 이것이 내가 처음에 얘들이 촛불 집회하는 현장을 가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초기부터 글을 쓰고 글이 연설을 하면서 이거 쭉 왔거든요. 예. 예언처럼 예. 얘들 집권 2년 반 만에 경제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예. 자, 경제 성장률 최저로 떨어졌어요. 예. 취업률 또 19년 만에 최대로 지금 높아졌어요. 예. 통계 다 나옵니다. 예. 수출 완전히 또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예. 더 이상 뭐를 하게? 그다음에 그나마 버티고 있던 자영업, 서민경제 예.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코로나까지 우한 폐렴까지 덮쳐가지고 예. 일이 돼버렸는데 내가 요즘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 내가 2년 반 전에 한 말처럼 경제부터 진짜 무너진다. 예. 안보 보세요. 예. 지금 전시작전 통역 과제여서 미군 딱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북한하고 핵 문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미국이 만만한 거 내놓습니까? 예. 지금 주둔비 가지고 계속 실랭이 하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한쪽에는 계속 반미 철수 데모하면서 미국 나가라고 지금 오늘도 평택 미국자 데모합니다. 네. 이런 전략을 쓰지만 미국이 그게 안 넘어가니까 지금 거기는 버티고 있는데 예. 우리 국군 거의 와해 해체 수준이란 말입니다. 북한 문제, 핵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군 부대 지금 기계 부대 중심으로 다 줄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리고 군 기강 말이죠. 평일 외출까지 핸드폰 다 소지까지 다 하면서 기강 다 바닥에 무너진단 말이죠. 뭐 철조만 걷어내고 이런 거는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9.16 군사 합의해서 그 내용 보면요. 서로가 지켜지면 괜찮아요. 네. 북한한테는 안 지켜집니다. 북한 아이들은. 네. 걔들은 이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안보도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IMF 이후보다 더 위기다. 예. 그래서 장군님이 그 우리공화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하시면서 선거 캠페인으로 생활경제 살려 죽어가는 국민 시민 살린다. 이걸 캠페인을 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시적절하게. 얘기한 거는 네 가지인데 예. 왜 우리가 15% 이상 해서 20석 이상 원내 진입이 돼야 되냐 하면은 첫째,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럼요. 예. 4.15 총선에서 쟤들 기원선 확보해서 연방제 기원 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원내 들어가서 그 저지에서 막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막아야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어쨌든 이 경제 살려야죠. 예. 방금 생활 경제에서 죽어가는 국민 살리는 예. 우리 경제 다시 활성화시켜서 예. 국가 경제도 살리고 그 속에서 서민도 살아나가는 이 경제 정책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회주의 경제 정책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막겠다. 예. 세 번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해체해 와야 되는 우리 군을 다시 강군으로 복원시켜서 안보 튼튼히 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고 이 탄핵은 불법이고 위헌이고 불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구해내서 이 땅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룬 근본의 원인은 결국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등장이란 말입니다. 예. 이 정권을 하루빨리 정권 교체시키는데 우리가 몸바쳐 싸우겠다. 그동안에 광장에서만 4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줄기차게 76차에 걸쳐서 집회를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역시 원내 들어가서 원내 투쟁을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다. 우리 공화당이 해내겠다. 그 요번에 기호 7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당 기호도 7번이고 예. 국회의원 후보도 7번을 받았어요. 좀 넣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하루에 준 7번을 가지고 예. 우리 공화당이 15불 이상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해서 20석 이상 원내 진출 정당이 된다. 예. 그래서 앞에 말한 그 네 가지를 구현하겠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목표와 방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허평환의 구국충정 시간에는 허평환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을
생활 경제 살려 죽어가는 국민 살린다, 시민 살린다 이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